안녕하십니까.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회차가 됐네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3회차 때의 계약 관리를 하려면 우리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해외 건설 계약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가 목적한 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계약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이냐.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데 어떤 전문성들을 갖추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바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기가 목적한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요구하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계약적, 법적 근거여야 한다. 근데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얘기니까 그것은 뭐 별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계약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물론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계약이 나를 위해서 잘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계약의 내용이 있고 그 계약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전문성, 이것이 올바른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업체들은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보세요. 또는 자기 조직을 잘 보세요. 과연 계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 회사는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조직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살펴보세요. 아마 조금 미흡할 거다. 그나마 이제 대형 건설업체들은 돈 주고 사죠. 우리 국내에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계약 전문가들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안 했고, 이건 정부의 책임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민간업체들이 스스로 해야죠. 근데 우리 민간업체들은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형 전문 건설업체들은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또 큰 프로젝트들을 하니까 해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전문가들을 쓰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계약적 언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전문가들은 뭐 능력 있는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내부에 조직 내부에 계약적 언어를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전문성,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 그것을 갖춰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언어 능력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문서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쓰여지려고 그러면 특정 언어가 사용돼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이제 모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를 쓰면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해외 건설 계약은 우리나라말 쓰는 경우가 뭐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아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더 큰 장벽이 있는 거죠. 계약을 해석하는 것도 다른 전문성인데 언어 문제까지 지금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 능력이라도 좀 우리가 좀 높이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하려고 그러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구두로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은 문서로 교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문서로 써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글을 쓴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 연애 편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석하고 내가 그 계약이 요구하는 언어를 활용을 해서 그 계약적 언어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요령, 편지 쓰는 요령, 요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계약 관리 잘하기 위한 전문성 뭐냐? 세 가지. 하나는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계약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를 계약의 언어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편지 쓰는 능력.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뒷받침 해줘야 될 거고, 정부가 뒷받침 해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